미스터부, 민규, 번원 이랬던 손이 이렇게 예뻐졌다고. 비결이 이거였다고. 우리 채널 영상을 보신 것일까? 제가 원더걸스 팬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다 공개하셨어. 손만으로 수많은 덕후들을 양산했었던 전설의 손미남이 있지. 김규종 씨, WS50. 그리고 요즘 들어서 손미남으로 거듭난 슈즈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븐틴의 미스터부, 민규, 번원 이랬던 손이 이렇게 예뻐졌다고. 어떤 손 관리를 했길래 또 이렇게 손까지 미남이 되어버렸나 열심히 찾아봤더니 아니 뭐야 비결이 이거였다고. 같이 가보시죠. 월클 슈즈 손미남들이 손 관리하러 다니는 샵, 바로 명동에 있는 가디스 네일. 뭐야 여기 우리 채널에 나왔던 데잖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대회에서 상 받은 적 있는 월클 아라쌤이 하시는 명동 가디스 네일에 세븐틴의 멤버 3분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관리를 받는지 시연 좀 해달라고 아라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네일은 교정 네일이기 때문에 요 손보다는 좀 더 붙이골 네일이나 물어뜯은 전적이 있는 네일 모델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모델을 모셔놓고 어떤 관리를 받는지 한번 보여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손 모델 비포 상태를 보면은요, 이분은 어렸을 때 많이 물어뜯으셨대요. 지금은 어른이 돼서 물어뜯는 건 좀 덜해졌지만 부채꼴로 퍼지는 손톱이었고요. 직업상 아트를 한다든지 불광을 낸다든지 요런 마무리감은 조금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꾸안꾸 마무리가 중요한 그런 분이었고요. 먼저 손 소독하고 케어부터 들어갑니다. 남자분들은 또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정장이나 코트 이런 거 입으시면은 젤로 마무리를 하면 이염이 돼서 가장 자연스러운 손톱의 그 광이 되도록 자연광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케어는 이 위에 아크릴이 올라갈 거라서 완전 건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크릴 할 거라 건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건식으로 하면 이제 큐티클 리무버랑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가 않아서, 제가 또 여기다가 약품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약품인 이제 프라이머랑 그쵸. 손톱에 이제 그 아크릴, 인조 손톱이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케어 때 푸션은 하되 여기에서 니퍼로 큐티클을 커팅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크릴 할 때 있다가 파일링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런 큐티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월클 슈즈 세븐틴 멤버들이 어떻게 이 명동의 가디스 네일까지 찾아가게 되었는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븐틴은 어떻게 이 샵을 다니게 됐나요? 그러니까요. 저희 샵이 기본적으로 여성 전용 샵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동반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받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외는 없죠. 세븐틴도 그럼 여성 매니저님을 동반하여 이런 손인데 뭐 되나요? 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오셔서 말씀을 해달라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약을 한 3번 만에 이제 성공을 하셔서 오셨는데, 제가 요즘에 TV를 못 봐서 세븐틴 멤버분이신 걸 처음에는 못 알아봤고 훈남 대학생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제가 손톱 교정을 할 때는 직업을 여쭤봐요. 학생이신지 아니면 직장인이신지 손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쭤보는데, 저는 이제 한 20살에서 한 26살까지는 학생이세요를 먼저 여쭤보거든요. 근데 가수라고 그러셔서 이제 너무 이제 젊어 보이셔서 그래서 가수 지망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연예인이 명동까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맞춰주실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원더걸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더걸스 팬이라고 그러셔서. 아 미스터부 유명한 원걸 팬. 제가 원더걸스 팬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예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본인의 이제 팬분들도 자기가 이제 원더걸스의 팬인 거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미 데뷔를 하신 분이구나. 나중에 찾아봤더니 정말 슈즈. 나만 못 알아보고. 탑 안에 잡지 인터뷰가 있는 것이야. 인터넷에서 찾아보셨대. 그럼 설마 미스터 부께서 직접 이렇게 서칭을 하셨나? 설마 그러면 관리왕 미스터 부께서 우리 채널 영상을 보신 것일까? 그런 것일까? 혹시라도 우리 영상 보고 계시면은 언젠가 우리 채널 나와주셔서 날로 잘생겨지시는 그 비법 좀 한번 여쭤보고 싶다. 요거는 큐티클 띄워주는. 예 맞아요. 요 위에까지 유지력이 좋아야 되니까 루즈 스킨을 이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일로 하기에는 이렇게 동그란 코너 부분이라서 드릴로 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드릴 케어 세미나를 듣기도 했고 열심히 제 손에 연습하고 있는데 한 10분의 1 정도로 시간을 단축해서 하시는 것 같다. 너무 손이 빠르다. 아 역시 연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아, 들어간다. 나온다. 이거는 프리 프라이머라고 해서 손톱 표면에 있는 불필요한 유수분을 다 제거를 해주는 제품이고요. 이는 이제 아크릴이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라이머를 발라주는 거예요. 아크릴용 프라이머가 따로 나와요? 그쵸? 아크릴 브랜드마다 다 나올 거예요. 아, 짧게 하는데도 폼지가 필요해요? 연장을 할 때는 좀 길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줄일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핀칭이 들어갈 때 손톱의 모양이랑 길을 좀 보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연장을 해버리고 핀칭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에 제품이 좀 조금만 올라간다든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폼으로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 조절을 해드립니다. 고객님들이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2손가락씩. 티가 안 나는 꾸안꾸 스타일로 하시기를 원하셔서 내추럴 파우더랑 핑크 파우더 2가지 컬러를 준비를 했습니다. 손톱이 자라나면은 좀 하얗게 자라나잖아요. 그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처럼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남겨두고요. 남자분들이라든가 요식업 이런 데서 일을 하셔서 짧아 보여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걸 다 커팅을 하죠. 홈즈 재단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양손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들어. 이게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손을 그렇죠. 와, 이 어플리케이션 하는 동안에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신속 정확이다.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홈즈 재단이 이렇게 한 큐에 재단이 되고 딱 붙이고 끝난다고? 허허. 여기가 아직 안 굳었네. 그러면 빛의 속도시군요. 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아라쌤이 하시는 거 보면은 핵빠른 거야. 너무 빨라.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지? 그리고 월클 슈즈 세븐틴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을 거 아니야. 진짜 바쁜 와중에 짬을 내가지고 여기 명동의 샵까지 직접 와주시는 걸 텐데 그분들은 뭐 1시간, 1시간 반 컷으로도 끝낸다고 합니다. 아크릴 연장을 1시간, 1시간 반 컷을 한다고? 뭐 이런 어질어질한 얘기가 다 있어? 남자분들이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젤로 그냥 바르고 끝이 아니라 버핑을 해야 돼 갖고 원래는 더 걸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끝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속도가 빨라진 거는 원더걸스 멤버들 하면서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방송국에서 준비를 하는데 4시간 안에 멤버 5명을 다 아트까지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손이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라쌤은 일본에서도 일해보신 적 있잖아요, 샵에서. 일본 샵에서는 보통 네일샵 가면 서너 시간은 잡고 간다. 아 맞아요. 에스테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그런 메뉴는 이제 천천히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했죠. 그때는. 아크릴 연장의 꽃이라고 하면은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핀칭과 파일링. 핀칭에 들어갑니다. 손톱 뿌리 부분부터 아주 야금야금 야무지게 핀칭이 들어갑니다. 이걸로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손톱이 생긴 요 각도를 맞춰서 손의 진행 방향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해야 돼서 저는 엄지손톱에 파츠를 못 붙여요. 치아 교정할 때처럼 벌어져 있을수록 더 아프고 보통 한 2번, 3번에 걸쳐서 이제 그 교정을 하게 되는데 2번째, 3번째 하면 할수록 안 아파져요. 나는 손톱이 넓으니까 하고 사이드를 갈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핀칭을 줘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스트레스 포인트가 갈리질 않아요. 스트레스 포인트가 이제 갈리지 않아야 부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핀칭을 할 때까지 아크릴을 굳히지 않고 완성을 하는 게 이 기술의 포인트죠. 빨리. 그렇죠. 빨리. 이 핀칭도 다른 손가락 어플리케이션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만져보시고 온도,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핀칭을 넣을까 말까 뭐 다른 작업하고 있을까 말까를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겠죠. 학원에선 두드려 보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만져보면 딱 그 온도와 습도를 아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굳을 때쯤이 되면은 경화열이 발생을 하면서 살짝 따끈따끈해지거든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핀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26도인데 이분이 이제 손이 지금
뜨끈뜨끈해서 요거 하나 낄 때쯤 되면은 요거를 벗기는 타이밍이 되는 것 같아요. 젤네일 폴리젤로 연장을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핀칭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손톱 교정하는 걸 폴리젤로도 가능한가요? 폴리젤로도 가능은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핀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폴리젤로 핀칭은 가능해요. 근데 5초 했다가 핀칭하고 또 5초 구웠다가 핀칭하고 그러면은 고객님하고 이제 그 계속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정말 아크릴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아크릴을 권하고 있고 그래서 손톱 교정에는 아크릴이 아직까진 최고의 재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어뜯는 손톱이신 분들 중에서 핀칭이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C커브라든가 이런 게 너무 예쁘신데 그냥 습관상 뜯게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젤이나 이제 폴리젤로 연장을 해드려서 겉에를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뜯게. 아크릴 스킬로 교정이 가능한 손톱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잘 되는 게 부채꼴 손톱. 이제 뜯어서 울퉁불퉁해진 손톱이 있어요. 보통 엄지 손톱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톱이 이렇게 휘게 자란 경우. 저요. 근데 손가락이 휜 경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손톱이 휘어서 자란 경우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아크릴로 손이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전문가와 상담이 꼭꼭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아트 시술도 뭐 후관리가 좀 중요하지만은 특히나 교정 시술은 본인의 홈케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몇 번 시술하면 좀 좋아졌다를 느낄 수 있어요? 개인 차이가 정말 큰 부분이라서 대답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저희 샵에 이제 잘 다녀주시고 잘 해주시는 경우에 보통 한 달 정도가 되면 아 변했다 이 정도를 느끼실 수가 있고 한 달이면은 샵 두 번째 올 때. 세 번째 왔을 때 오프를 하니까 네. 근데 한 달 사이에 3번을 와요? 샵에? 물어뜯어서 손톱 이만큼 엮거나 이러면 모양이 불안전하잖아요. 근데 무게중심이 너무 앞쪽으로 가니까 꺾이거나 그럴 수도 있고 파손이 될 가능성도 더 커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꼭 이제 2주에 한 번씩 오시기를 권하고 있고 손톱이 유난히 잘 안 자라는 분들은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경우가 이제 사진을 보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제일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해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하시는 이 직업에 따라서도 손 쓰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한 30분은 저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진만 보내주시고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하시는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일은 될 것 같았어요. 막상 오셨는데 이제 다른 손에 병원을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고객님의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이제 여쭈고 괜찮을 것 같으시면 이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되죠. 혹시 냄새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아니요. 아크릴이 참 오해를 많이 사는 게 뭐 냄새 때문에 뭐 너무 유해할 것 같다.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억울합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이런 거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고 존버하길 잘했다. 본격적인 쉐이핑 단계에 들어간대요. 길이부터 파파파파파 잘라 나갑니다. 뭘로? 드릴로. 아크릴이 아무래도 경도가 있다 보니까 클리퍼로 또각또각 하면은 충격 때문에 살짝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내야 되는데 손파일로 하면 진짜 500년 걸릴 거야. 그래서 드릴로 왕 갈아낸 다음에 홈파일링으로 이제 다듬어 나갑니다. 보는 사람은 쾌감. 디테일은 핸드파일로 다듬으면 이제 길이는 요만큼만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좀 얇게 올렸더라고는 하더라도 뽕그 솟아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의 꾸안꾸 마무리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파일링을 해 나갑니다. 근데 또 너무 얇으면 고정이 안 돼요, 손톱이. 깨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핸드 파일 지워. 자주 듣는 질문 중에 나중에 안 하면 돌아오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사바사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 중에서 이제 교정을 다 하시고 저희 샵을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9년 전에 다니셨던 분이 연락 오신 적은 있었어요. 9년 동안 잘 관리를 하시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뜯었는데요. 그러면서 오셨던 분도 계셨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면은 또 바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은 딱딱한 파일로 파일링을 했을 때 잔각이나 뭐 잔 흠집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 네일 정도의 꾸안꾸 광을 내기 위해서 스펀지 파일링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좀 압을 줘야 돼요. 압을 이렇게 주고 눌러가면서. 그리고 아까 파일링이랑은 다르게 완곡하는 폭이 좀 좁아졌다는 차이가 있죠. 이것도 역시 쌤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았는데 다 공개하셨어. 이현명 쌤 레시피 같은 거야.
아, 적절한 딱 자연광.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요 면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은 필요가 없으니까 하면 되고, 이쪽 손 갈고 마무리 같이 할게요. 아크릴 하는 집이 솔직히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많지 않죠. 네. 다시 유행하는 것 같던데, 일본에서도. 워낙에 이게 기술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전문샵에서 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를 셀프로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거 보시고. 왜 집에서 따라하면 안 될까요?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유지력이 오래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손톱 손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젤네일 잘못했을 때 유지력이 안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스크래치 할 때 스크래치 좀 심하게 넣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크래치를 내놓고 아크릴을 올렸는데 오래 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같이 뜯고 맞아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에리코 쌤 자서전을 보면은 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일주일에 이거 한 통씩 썼다고. 자서전 절판돼서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갖고 있지. 에리코 쌤의 모든 책을 난 다 갖고 있지. 큐티클이 정리 안 되는데 예뻐.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거슬리는 큐티클이 있으면 이제 그제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또 관리를 자주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큐티클을 또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은 또 피가 날 수도 있어서. 큐티클 마무리. 꾸안꾸 네일 완성입니다. 완성된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주 꾸안꾸 손이죠. 하지만 이 손을 비포 손이랑 비교를 보면은 뾰롱. 아하, 확실히 깔끔해졌네. 쿠로사키 에리코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랑 딱 만났을 때 이 사람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손이기도 한데 깔끔스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손이라고. 그래서 이런 깔끔스한 첫인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날로 성별 불구하고 많아져서 그런지 저희 사무실이 구로 디지털에 있거든요. 종종 네일샵 이렇게 보면은 남성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꽤 많이 보여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네일 세미나를 들으면서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샵을 하고 있는 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거 단지와 다르게 오피스 단지에 있는 네일샵들은 물어뜯는 손톱 손님들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상권별로도 손님들의 특징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손톱 교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크릴 시술 가능한 손톱 교정 전문 샵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이!